예, 오늘은 자디드에서 7개월 정도 일하고 현재는 한국에서 설계사무소에 다니고 계시는 김효정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효정씨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학을 전공하고 현재 건축설계사무소에 다니고 있는 김효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우성 닮은 기준이 오빠와 알게 된 지는 10년이 된 것 같습니다. 정우성, 제가 얼굴 나와도 되죠? 네, 이거 사진 여기 효정씨인데요. 효정쌤 빅토리아 닮았습니다. 네, 이거 안 보여주려고 그랬거든. 근데 자꾸 정우성이라고 그래서 요거 저희 사무실이고요. 저희 사무실 녹색 악어예요. 그리고 저기 사투리 좀 쓰셔도 되니까요.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조금씩 여쭤볼 건데요. 네. 우선은 지금은 뭐 설계사무소 한국에서 다니고 계시지만은 그 자디드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어떤 곳에서 일했고 어떻게 지원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듣고 싶거든요. 저는 2014년에 7개월 정도 자아디드 베이징 지사에서 인턴 생활을 하였습니다. 먼저 자아디드 인턴을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또는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학부 졸업 전시까지 하고 학부를 휴학한 다음에 저는 1년 정도 미국 대학원에 진학을 위해 토플과 GRE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건축 설계를 하고 있는 선배가 저에게 자아디드 인턴할 생각이 없냐면서 메일을 하나 주셨습니다. 거기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를 보내려고 해서 보냈죠. 연락이 왔고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였는데 제가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나 봐요.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니 면접을 위한 비자와 비행기 돈을 줄 수 없고 또 인턴 합격을 100%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을 전하고 그 뒤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다시 괜찮다고 그런 문제이면 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메일을 보냈고 회의 끝에 이제 스카이프로 면접을 보자고 하셔서 30-40분 정도 면접을 보고 합격을 발표하여서 베이징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자디드 베이징에서 일하셨다는 건데 네. 그때 사무실이 어디였나요? 여기 소호 아니에요? 그쵸? 처음에 갔을 때는 차와이 소호라고 승효상 선생님께서 설계하신 사무실이었습니다. 요거죠? 네. 참고로 소호 차이나가 중국 기업인데 부동산 개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은 이제 자아디드에서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건물인데 예를 들어서 리자 소호, 그리고 왕징 소호, 갤럭시 소호, 스카이 소호까지 이런 건 자디드에서 디자인했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승효상 선생님이 디자인을 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일을 하고 계시다가 옮기셨죠, 한번 사무실을? 네. 차와이 소호에서 일을 하다가 갤럭시 소호로 이제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자디드 건축물 검색하면 항상 나오는 게 이거였는데 이쪽에서 몇 개층을 자디드에서 쓰고 있나요? 저 건물은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한 동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저 중에서도 한 층을 쓰지만 거의 절반 정도? 그때는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 리자 소호 말고 다른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많을 때는 뭐 40명. 그럼 여기 지금 한 40명 정도 있다고 있는데 네. 총 몇 개 프로젝트를 그 40명이서 하는 건가요? 40명이서 2개 또는 3개 정도인데 한 2개 프로젝트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10명이 넘는 사람이 한 개 프로젝트를 한다는 뜻이네요? 그쵸? 그러면 효정 씨는 여기서 이제 일을 할 때 어떤 프로젝트를 주로 맡아서 하셨나요? 전 들어갔을 때부터 리자 소호를 해서 7개월 동안 계속 리자 소호만 하다가 왔습니다. 요거는 바로 전에 월간 고유건축이라고 인스타그램 운영하시는 분이 고승성 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뽑은 가장 멋진 건축물이라고 해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거에 참여하셨군요. 네, 제가 해서 멋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설계 기간하고 시공 기간이 어떻게 돼요? 제가 들어갔을 때 이미 큰 틀의 디자인은 완성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안에 내부적인 디테일이 좀 안 풀렸고 수정할 상황도 많고 그래서 2014년에 갔었는데 이게 2019년 11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5년인데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한 3-4년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와, 그럼 프로젝트 하는데 거진 뭐 10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김유정님은 여기서 요 리자소에서 어떤 부분을 맡아서 진행하셨나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화장실 디자인을 하였고 그다음에 이제 코어 디자인인데 이 코어 같은 경우는 저층부, 고층부 따로 나눠져 있거든요. 코어 디자인을 하였고 그리고 지하에 있는 리테일샵의 라이팅 디자인이랑 인면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기준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기준층 사무실에 들어갈 가구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가구 배치를 하신 건가요? 가구 디자인을 하신 건가요? 이제 비정형 같은 경우는 가구를 그 사무실에 넣기 위해서는 자아디드의 디자인스러움이 가구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구 디자인도 하고 배치도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동선계획과 함께 안에 인테리어를 좀 한 셈이네요. 요건 이제 구조죠? 구조 브릿지. 여기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브릿지입니다. 아니 아래에서 보니까
여기로 이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나요, 그러면? 네. 진짜? 네. 아닌 것 같은데. 왜요? 아니 브릿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아키델리에 그 있습니다. 아, 있어? 아. 사진이 4장인가 있었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사 사장님께서 보내주신 오프닝쇼 초대권이었는데 이제 항상 건축물 오프닝쇼를 하는데 그때 다들 고생하신 분 또는 뭐 임원분들은 참석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11월 19일 날 완공 오프닝쇼를 한다고 해서 오라고 했는데 아쉽게도 못 갔죠. 그때 오프닝 쇼 했을 때 찍은 사진 같네요. 네, 맞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이렇게 오고 네, 지사 사장님 그리고 소호 차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오프닝 쇼를 합니다. 이 사진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아, 이거는 베이징 지사 사장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사장님이랑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나 보네요. 그쵸?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자하디드 회사의 원년 멤버이시거든요. 자하디드와 대학교 친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이 있었는데 어디다 놨지? 캡처만 했나? 이거? 알겠다. 이 사진이 그 사진인가요? 네, 이거는 회식 자리였는데 저 뒷분에 계신 분이 사토시 일본 분이신데 이제 좋은 사장님이었습니다. 자하디드 건축가하고 대학교 친구예요. 친구고 원년 멤버 5명에서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멤버입니다. 엄청 젊어 보이시는데요? 젊게 사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하디드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가 혹시 있나요? 여기 피플 들어가서 여기 여기 있네요. 아, 디렉터 중에 한 분으로 계시군요. 이쪽은 이제 이사님들이고. 야, 여긴 사람이 다 있네요. 네. 와. 이 검정색 이런 건 뭐지? 여긴 사진은 아직 안 찍으신 것 같습니다. 아. 다 같은 실루엣인 거 보니까 그쵸, 여자하고 남자만 구분한 것 같고,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리드 아키텍처 디자이너만 해도 이만큼 많네. 야, 진짜 규모가 크구나. 자디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정도 있나요, 지사가? 그럼 런던이랑 베이징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네요. 네. 예전에는 다른 곳도 있었다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미국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표시되어 있는 걸로는 이렇게 2개가 있네요. 이런데도 뭐 주기적으로 뭐 공채를 뽑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거의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거나 또는 저처럼 이제 그냥 메일을 보내서 또는 선배가 한번 보내볼래 해서 자리가 비었다는 걸 알고 지원을 하였죠. 그럼 여기 자디드에서 일할 때 출근 시간이라든지 어떤 근무 환경이 있었는지를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뭐 몇 시까지 출근을 했었고 언제까지 일했고 이런 거를요. 자하디드는 일단 딱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늦게 출근을 하고 늦게 퇴근을 하였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9시에 출근이지만 자하디드는 10시 또는 10시 반 그 사이에만 출근하였으면 됐고, 그리고 점심시간 같은 경우도 2시간 정도, 저녁에 야근 같은 거는 없고 7시에 퇴근을 하였습니다. 그 인턴이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들도 다 그런 정도로 퇴근을 했나요? 여기 사람들은 대부분 제가 생각했을 때 워라벨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였고, 그만큼 일을 할 때는 빡시게 일을 하고 쉴 때는 빡시게 쉬자, 이런 마인드를 확실히 갖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베이징에서 방을 잡아서 사셨나요? 아니면 좀 떨어진 곳에서 방 잡으셨나요? 베이징 완전 시내에서 딱 방을 잡아서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중국어를 딱 2마디 할 수 있거든요. 니아오, 시에시에. 사람들이 많고 백화점이 있고 제가 목숨을 위협받지 않는 곳에 살아야겠다라는 거를 느껴서 딱 시내에 살았죠. 베이징 시내면 원룸 같은 데 사신 거죠? 아, 중국은 원룸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럼 뭐 주택처럼 돼 있나요? 아니, 아파트를 살았죠. 비싸지 않아요? 기준 씨는 오빠는 저희 집에 안 와봤나 보네요. 아, 베이징 저 안 가봤어요. 아, 그렇게 10년 친구인데 한 번도 안 가고. 아, 내가 그때 한창 뭐 학교 다니느라 바빠가지고 못 갔었는데. 실망이 큽니다. 되게 좋은 곳에 있었구나. 그러면 월세가 엄청 비싸지 않아요? 베이징 시내에 있으면은? 월세라는 개념이 없고 1년치를 냈는데 그거를 나누기 12 하면 거의 한 달에 한 150, 160 정도 줬던 것 같습니다. 비싸긴 비싸네요. 그러면 뭐 식비 같은 거는 알아서 밥을 해 먹어야 되죠? 뭐 여기서 주는 건 없고. 네, 그 자하디드 인턴은 무급이라 가지고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개인 돈으로 밥을 먹고 다 생활해서 지내야 됩니다. 그러면 효정 씨는 건축학과를 나와서 좋았던 점이라고 하면은 어떤 거를 꼽을 수 있을까요? 외부에서 봤을 때 멋있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건축학과 나왔다 그러면 멋있어 보인다. 와, 멋있다 다들 이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건축이란 협업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팀 플레이를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모든 일에 끈기와 인내심이 길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네, 여기서는 영어로 말하나요? 무조건.
영어로 말합니다. 베이징 지사인데? 베이징 지사지만 딱 저기서 5분의 1만 중국 사람이긴 한데 그 중국 사람들도 다 영국, 미국에서 유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문제에서 무조건 only 영어. 그러면 효정 씨가 신입생하고 졸업생한테 네. 각각 조언이라면 조언 아니면 충고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신입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열정을 가지고 건축을 배우고 최선을 다해 일단 노세요. 왜냐하면 설계사무소에 취업하는 그 순간부터 놀지를 못합니다. 설계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 그게 다 추억이 되더라고요. 설계실에서 놀고 먹고 공부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졸업생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회사를 선택할 때 자기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고 이제 취업을 하는 게 좋은데 뭐 회사의 규모 뭐 그런 것도 좋지만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연봉 및 복지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고 저는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워라밸입니다. 이제 일을 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일을 하고 싶어서 지금 회사를 선택한 겁니다. 지금 다니고 계시는 회사 이름 밝혀도 되나요? 네, 저는 고우건축을 다니고 있습니다. 여긴가요? 네, 맞습니다. 여긴 주상복합이랑 아파트를 좀 많이 하는 곳 같네요. 네,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오피스텔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우건축 지금 다니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 회사의 장점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회사 사람들과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인간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디자인을 어느 정도는 하게 해줘서 저는 그게 더 저한테 맞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리고 연봉 및 복지도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복지 같은 경우는 제가 들었어요. 여기 현상팀이 없다면서요? 현상팀이 따로 있진 않고 계획안 같은 걸 많이 해서 수주를 하기 때문에 현상팀을 하면 예를 들어서 밤을 많이 새야 되는데 밤을 많이 새는 팀은 제가 생각했을 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효정 씨 같은 경우는 그럼 한 6시나 7시가 되면 퇴근을 하시나요? 그쵸? 요즘에는 주 52시간 제도를 이제 회사에서도 시스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 시간에 바짝 하여서 야근을 하지 말자. 그래서 6시 또는 6시 반쯤 되면 퇴근을 합니다. 그 점은 정말 좋네요. 여기 근데 규모가 작은 것도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 한 3, 40명 되지 않나요? 지금 이제 한 9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90명? 네. 40명 아니었어? 아니 90명. 제가 들어갈 때 60명이었는데 이제 규모를 항상 키우고 있으니까 지금 한층 빼고 건물을 다 쓰고 있으니까 엄청 크네요. 사무실 위치가 여기 있네요. 신논현역 옆에. 네. 그런데 엄청 크네. 고건축. 그러면 혹시 연봉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제가 친구들이랑 얘기했을 때는 메이저랑 연봉은 비슷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성과금이라는 게 있어서 추석 설날 때 다 1년 동안 해서 100%를 줍니다. 100%라는 게 월급. 복지가 잘 되네요. 그러면 대형 설계사무소하고 연봉이 비슷하다는 말씀이세요? 너무 좋다 여기. 좋아. 오시면 김효정을 찾으세요. 김효정님이 인스타를 하거나 페이스북을 하면은 아이디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안 하시죠? SNS를? 저는 SNS를 싫어합니다. 전 간종이 아니거든요. 뻥치지 마. 그럼 만약에 이제 뭐 자리에 인턴을 가고 싶은 친구들이라든지 고우건축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거나 하면은 효정 씨에게 질문을 하고 싶을 텐데 어떤 방식으로 질문하는 게 좋을까요? 기준이 오빠를 통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또는 댓글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고 있다가 저한테 연락이 오거나 저 댓글로 이런저런 질문이 오면 전달해 드릴게요. 제 사진 보고 많이 연락 오는 거 아닙니까? 안 올 것 같아요. 이거 보고 안 올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건축학과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각자 중요시 여기는 가치에 맞는 회사가 있을 것입니다. 메이저 회사라고 해서 자기에게 딱 맞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경험을 해보는 거는 좋으니 인턴 또는 알바로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때 인턴이나 알바를 통해서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뭐 이런 회사 저런 회사 좀 경험해보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 많이 경험해보고 자기에 맞는 회사를 가는 게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터뷰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성, 한기준! 그거까지 들 거야.